막힐 때까지 좁아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언제까지 좁아진대요? 완전히 막힐 때. 완전히 막힐 때까지 좁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증상을 이때까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게 주요 원인인가를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거든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새로운 무법자 이거를 이제 읽을 건데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동맥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완전히 막힐 수 있다. 그건데 이제 첫 번째 줄에 호모시스테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콜레스테롤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네 번째 줄에 이 물질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것이 심혈관 질환에 있어 콜레스테롤만큼 큰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더더욱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호모시스테인 잘 모릅니다. 근데 아침 방송에 보면은 건강 얘기만 하잖아요. 건강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관 속에 유리 조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혈관 속에 유리 조각. 그래서 혈관을 아주 상처를 많이 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 줄, 8번째 줄 보면 전체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약 15%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의 상승만으로도 발생한다고 추정.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밑에 제가 써놨는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심장 발작과 뇌졸중, 즉 심혈관 질환,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이가 들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심장 발작하고 뇌졸중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질병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는 걸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심혈관 질환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뭐를 먹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 관세한 동맥 질환 이거 좀 보고 계시면 이걸 눈에 담아두시면 다음 장에 있는 거에도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심혈관 질환에서 관상 동맥 질환 근데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나눠진대요. 근데 협심증은 그나마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 근데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힌 상태. 그래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뭐가 문제냐면요.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한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장이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져 이러면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심장이 스탠바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남편 스탠바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큰일 나는 일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90페이지 7번째 줄 동맥은 완전히 막힐 때까지 계속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심근경색으로 이제 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역할만 한대요? 소방수 역할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긴급한 거를 그냥 해결해 주는 거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천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거는 못하고 이때 오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는 걸까지 와서 실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응급처치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왜? 완전히 막힐 때까지 계속 좁아지면서 별로 증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넘어가면 뇌혈관 질환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 뇌경색, 이 넓은 의미에서 이런 거고요. 이게 다 심혈관 질환 범주에 포함된다.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음 걸 읽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혈관이 노화되는 거가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 때문도 있지만 혈관이 노화되면서도 이렇게 꽉꽉 차오르는 거죠. 찌꺼기가.
이거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된대요? 증상이 없다. 그리고 완전히 막힐 때까지 모를 수 있다.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 과도한 염분 수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러면 염분을 좀 줄여야 돼, 저염식으로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다 보면 뭔가 한 가지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99페이지 계속 읽을게요. 9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쭉 그냥 줄 쳐보세요.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이 메티오닌이라 필수 아미노산을 대사할 분해할 때 생성되는 중간 부산물이래. 어쨌든 간에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 호모시스테인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은 뭐에 그 분해된 거죠? 뭐가 분해된 거죠? 단백질. 맞아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오죠. 메티오닌은 우리가 먹는 육류, 계란, 우유, 치즈, 흰 밀가루, 통조림 식품과 고도 가공식품에서 다량으로 발견된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먹는 음식이 효소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뭐였어요?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거기에는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효소만 쓰기만 하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 먹었을 때 효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높인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번째 줄만 볼게요. 11번째 줄에 보면은 즉 호모시스테인을 분해 시스테인으로 전환하거나 메티오닌으로 되돌리는 때 필요한 효소들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엽산, 비타민 B12, B6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양소들이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증가하기 시작한다. 너무 놀랍죠? 앞에 사실은 이분이 의사가 얘기를 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타민 B군을 잘 먹었을 때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영양소를 잘 넣어주기만 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원래는 이 의사가 이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그래서 굉장히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연구 기구가 없어지고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이야기가 여기 나오긴 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다가 다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다시 발생한 계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10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뭐였냐면 어떤 분이 메이어 스탬퍼라는 박사가 의사 15,000명 중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살펴봤는데 그 수치가 경미하게 상승해도 해주세요.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심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 뒤에 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 써 있죠. 그러면서 몇 배가 높냐면 3배가 높대요. 102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남성들이 가장 낮았던 범주의 남성들에 비해 심장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3배 높았대요. 3배. 아주 경미한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심장 발작을 일으킬 게 3배 높았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잘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2페이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줄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심장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첫 대규모 연구였다. 이때부터 이제 연구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102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호모시스테인의 혈장 수치가 높으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두 개의 주요 동맥인 경동맥의 협착 위험이 또 어떻게 된대요? 증가한대요. 그런데 또 아울러 그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몸에 뭐가 없대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의 수치가 낮다고 지적했대요. 이게 높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춘다고도 얘기했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심장 발작의 위험도 높아지면서 또 뭐가 있다고요?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랍죠.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이거를 중대한 질병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102페이지 15번째 줄 연속해서 읽을게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서 찾으셨어요? 동시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치가 높은 문제가 있는데 동시에 기타 주요 위험인자,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승 또는 흡연 이것 중에 한 개 이상 지닌 환자들은 혈관 질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임상 연구들의 결과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을수록 좋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어쨌든 간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본인이 높아. 보통 고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가공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이 거의 어린아이 입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술도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면서 이제 시가렛도 많이 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대요? 극적으로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3페이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걸 안 하면 수치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3페이지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늘날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호모시스테인이 관상동맥질환, 아까 보여드렸죠?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과 말초혈관 질환을 초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정답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질병을 만드는데 얘가 역할을 한다. 정확하게 요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정상 수치는 뭐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지 정답이 될까요? 막 이렇게 기준을 제안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은 정확한 수치는 없다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가 딱 요만큼 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요거는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7 미만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105페이지 7번째 줄에 7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맞나요? 105페이지 내가 잘 써놓은 게 맞나? 맞아요? 네. 그래요. 105페이지겠죠. 106페이지는 아니겠죠. 아 여기 딱 맞아요. 저 7 미만으로인데 15번째 줄이 이제 좀 잘못 썼네요. 맞나요? 14번째 줄. 대부분의 환자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7 미만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의 수치가 12를 상회하면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5페이지의 9번째 줄 요거 하나만 주칠게요. 어느 정도 미치면 안전하다는 역치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치가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가능한 한 낮출 필요가 있다. 9번째, 10번째 줄 거기 줄 치세요. 네. 이렇게 가서 넘어가시고 뒤로 보게 되시면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니까 10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들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0 또는 11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심하지 마라. 정확한 이게 정상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0, 11 이것도 높다. 11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의사 말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7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이 투명이 아니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항산화제나 영양제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106페이지 그거 얘기 드린 거고 10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0번째 줄. 이게 이제 메틸화 과정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왔죠. 아미노산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찌꺼기 같은 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
환원시키는 거. 이거 호모시스테인을 양성인 또는 무해한 산물로 환원, 나쁜 게 나왔으면 얘를 없애는 거, 중화시키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메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7페이지 10번째 줄, 메티라는 인체가 체내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양성 또는 무해한 산물로 환원시키는 데 사용하는 생화학적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번째 줄, 바로 메티라의 결함. 그 밑에 바로 밑인데요. 메티라의 결함은, 그러니까 중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만성 퇴행성 질환 중 일부, 특히 일부 암과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핵심적인 근본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높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치매잖아요, 이거. 치매가 혈관 질환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치매는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거다, 딱 이거다라고 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실조, 그러니까 영양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 두 번째는 여기 말한 것처럼 메티라의 이거 중화시키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잘 못할 때, 기능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알츠하이머에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산할 그럼 헬스팩을 볼게요. 헬스팩에서는 엽산부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4가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B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비싸거든요. 그리고 비율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게. 그런데 유산화 헬스팩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심근병증으로 갈게요. 118페이지. 118페이지 막 넘어가죠? 막 넘어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신 분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118페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 비타민 B군을 투여해가지고 효과를 보신 분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에 7장에 나와 있어요. 중마고 외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B군 그것도 얘기하지만 그 강력한 항산화제 코엔자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5번째 줄에 아까 우리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었잖아요. 협심증. 뭐의 문제였죠? 근육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옵니다. 118페이지 5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심장은 복잡한 장기가 아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뿜어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뭐나 다름없대요? 근육이나 다름없대요. 이거 줄 치셔야 돼요. 심장은 근육이나 다름없대요. 근육. 118페이지 5번째 줄. 심근질환 바로 밑에 심장은 복잡한 장기가 아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뿜어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근육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9번째 줄에 우렬성 심부전과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의 질환이랍니다. 심장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근육의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번째 줄. 우렬성 심부전과 심근병증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재발성 또는 중증 심장 발작, 바이러스 감염과 루푸스나 피부 경화증 같은 침용성 심장 질환 등이다. 이러한 질환은 각각 심장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 전신에서 받아들이는 혈액의 양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관상, 동맥 질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B군도 필요하지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이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란 여기 나오죠? 119페이지 14번째 줄 보시게 되면 코엔자임 Q10이란이라고 써있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인체는 찾으셨어요? 아미노산이 티로신으로부터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능력을 보유하나 인체가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체가 만든대요. 스스로 만드는데 이는 최소 8종의 비타민과 여러 미량 미네랄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 영양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그라미 치세요. 결핍될 경우에 코엔자임 Q10의 체내 합성은 방해 동그라미 치세요. 방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가로치고 종합영양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뭐 뒤에 것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코엔자임 Q10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야 된대요? 최소 8종의 비타민. 최소 8종의 비타민과 여러 미량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들어. 근데 막 가공식품을 계속 먹고 술을 계속 마시고 담배를 계속 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죠?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지만 내가 갈 곳은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갈 곳을 요양병원으로 찍고 가는 거는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나의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죠.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게 좋아요? 옆집 남편이 건강한 게 좋아요? 내가. 우리 남편이 건강한 게 좋죠? 맞죠? 나도 건강하고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른 분들은 나를 위해서 읽어봅시다. 네, 121페이지 넘어갈게요. 121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코엔자임 Q10의 양은 치주질환, 암, 심장질환과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에서 현저히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코엔자임 Q10 결핍 상태는 우려성 심부전과 심근병증을 지닌 환자들의 혈액에서 가장 두드러졌대요. 그러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있어서는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그러니까 요인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혈관에 아까 문제 생기는 건 뭐라고요? 호모시스테인 수치. 다른 거예요. 근데 밑에 이 결핍은 어떻게 나타난대요? 나쁜 식습관. 그리고 코엔자임 Q10을 합성하는 인체 능력 저하 및 영양소의 부족이겠죠. 그리고 인체의 코엔자임 Q10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영양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식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따지면 영양제가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식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식사만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는 옛말이지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좋은 거를 근데 왜 코엔자임 Q10 의사들은 이거 추천을 안 할까 봤더니요, 125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125페이지에서 밑에서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범람하는 합성 의약품과 달리 코엔자임 Q10은 뭐래요? 천연물이래요.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국 FDA를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찾으셨어요? 네.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준치셔야 돼요. 코엔자임 Q10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준치세요. 그거죠. 그렇게 좋은데 왜 광고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약품이 아니야? 천연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특허를 내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아무런 경제적 요인이 없는데 코엔자임 Q10 같은 천연물에 FDA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3억 5천만 달러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나에게 코엔자임 Q10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피린을 추천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아스피린을 추천받아서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사실 되게 많긴 하거든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나 아스피린 먹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우리 부모님이라면 한번 보여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책을 저희가 또 읽는데 팀에서 읽는데 시아버님이 이제 이거 약 먹으니까 안 먹겠다고 했는데 동맥 그거 아까 보여드렸죠. 좁아질 때까지 막힐 때까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되게 좋은 건데도 왜 전달받지 못하는가 이유를 알게 되면은 알아서 먹게 되겠죠. 그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128페이지의 8번째 줄.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볼게요. 126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126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유들로 두 번째 줄 이런 이유들로 코엔자임 Q10이 약물로 승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6페이지 여기 없습니다. 126페이지의 두 번째 줄. 여기 썼어요 또? 아우 내가 잘 썼네. 아이고. 이런 이유들로 약물로 승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사한테 코엔자임 Q10을 드셔야 돼요 라고 내가 조언 받을 일은 만무하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셔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여덟 번째 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심근병증을 지닌 환자들은 계속 약물을 복용해야 하나 여기에 추가로 완전하고도 균형 잡힌 항산화 및 미네랄 정제와 함께 고용량의 코엔자임 Q10 하루에 300에서 500mg을 섭취하면 심장 기능의 정상 회복을 도와 환자는 현저히 호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나오죠. 균형 잡힌 항산화 및 미네랄 정제와 함께 아까 코엔자임 몇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8종의 비타민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량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자기 역할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상상을 해볼게요. 식사도 잘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식사 잘 하지 않습니다. 종합영양제 잘 먹지 않아요. 코엔자임 Q10만 드세요. 그리고 함량도 이게 아니야. 그럼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 인증의 중요성입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식사가 중요한 이유 플러스 영양제의 함량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일에 얼마를 먹어야 된대요? 300에서 500mg. 우리는 라벨을 보고 먹게 되는데 그 라벨에 있는 거하고 실제 양이 다르다면 더 적게 들어가 있다면 뭐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겠죠. 심지어 받쳐주는 영양소가 없다면 식사를 잘 못해서 받쳐주는 영양소가 없다면 코엔자임을 아무리 열심히 먹는다고 해도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만약에요 헬스팩을 먹는 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유산이 멀지라도 그래서 드리라고 추천을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보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먹는 거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거의 없거나. 심지어 우리 거가 아니면 함량 인증 안 된 거니까 어때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유산은 어때요? 보이시는 것처럼 포키논에도 아주 친절하게 에브리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인체의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ATP 조효사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코엔자임 Q10은 서서히 감소함으로 음식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을 때 코엔자임 Q10 몸에서 만든대요 안 만든대요?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리데이가요 정말 엄청 장난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나요? 만들어지는데 나이 들면 없어진다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해야 돼요. 코엔자임 먹으세요 안 했죠?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음식으로 섭취가 안 되면 이거 먹어라 라는 얘기 한 거예요. 에브리데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혈압을 감소할 때 아까 얼마 먹으라고 했어요? 1일 300에서 500mg. 우리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천 권장량을 본다고 했을 때 300에서 500이에요. 그러면 유산화는 컨슈머랩 승인을 인증받았죠. 함량 인증받은 거예요. 하나에 얼마 들어 영양제를 이 책에서 물론 저자가 유산화 영양제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쓰긴 했지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처방도 해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때가 언제예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는 언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6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품이 놀랍잖아요. 압류 그죠? 압류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함량에 대한 얘기. 요즘에 손흥민이 그 선전하는 비타민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필요한 거 흡수력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양제 중요한 거 뭐 흡수력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찾아나요. 그죠? 흡수력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25년, 3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함량 비타민 지금 얘기하죠.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저희는 3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소름 돋죠? 아우 너무 좋아서 여기 소름이 돋았어. 추워요? 이거 꺼줄게요. 어떻게 끄는겨? 네, 꺼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지금 내가 나와 내 가족이 지금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다음 장 8장 9장 이제 읽을 건데요. 약간 속도감 있게 읽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8월 10일부터 미국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 거기 때문에 중간에 안 읽어오시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꼭 읽어오시고 8장 9장 꼭 읽어오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뭐 해야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오늘은 발표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걸 들으려고 일찍 끝났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 있다. 또 책을 저만 읽었나요? 네. 일단 심장이 좋으려면 고용량의 코피놀을 먹어야 된다. 네, 300에서 500ml라고 딱 명시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심장 세동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세동을 겪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코피놀의 양을 한 번에 4정씩으로 바꿨어요. 네, 부정맥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네, 그게 결국은 열알 이상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2알을 먹고 있거든요. 네. 아니죠. 그래서 12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딱 300에서 500ml 그 사이에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죠. 아까 한스타님이 444의 기적을 느껴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인가요? 네, 444의 기적입니다, 진짜.